모르겠어요. 아니야. 동물인가도. 이란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참담한 공격을 한 후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이란은 다시 한번 미군이 주둔한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었고 이 행동을 힘을 과시하는 대응이라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8일 새벽은 뚜렷한 군사적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사우디아라비아 민방위는 알카르즈와 얌부 지역에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피해, 사상자 또는 파괴에 대한 언급 없이 위험이 지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카르즈에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항공기, 감시, 방공, 그리고 미국의 지역 내 작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란 정권은 이 협력의 상징을 공격하려 했지만 스스로 침묵에 갇혀 미국의 공세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국방부와 미 중앙사령부 모두 잠재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공격은 참혹한 결과를 만듭니다. 테헤란은 또 다른 전선을 열었고 전쟁을 사우디아라비아 내부로 끌어들였으며 리야드에게 미국과 함께 방어를 강화할 더 큰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말해봐, 고속열차가 있어. 이번 공격은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7째 밤 연속으로 공격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감시 거점, 지하 무기 저장고, 물류시설, 해상 능력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이 갈등을 확산시키려 할수록 더 많은 걸프 국가들이 이 정권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공격은 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는 리야드 남쪽 알카르즈에 위치해 있으며 감시, 급유, 지역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미군 병력과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동시에 미국의 존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에게 문제는 보도된 공격이 미국의 작전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한 뒤 위험이 지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지 내에서 확인된 잔해도 없고 파괴된 항공기도 없으며 사상자 집계도 없어 정권은 결국 위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첫 번째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2026년 3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프린스 술탄 기지의 급유 항공기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해당 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어 강화, 항공기 분산, 그리고 대비 태세를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같은 공격을 시도하려 하며 고마워요. 이것이 알카즈에서 어떤 경고도 긴급하게 처리되는 이유이며 확인된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란의 선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권이 새로운 위협을 제기한 것은 이란 남부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은 반다르 아바스, 차바하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다리, 도로, 에너지 시설, 향만 지역, 감시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테헤란은 해안에서의 이동의 자유와 반다르 아바스, 차바하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감시 능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는 경로에 대한 통제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신 이란 정권은 미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은 이웃 국가를 겨냥해 이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걸프 지역의 분노와 긴장을 높여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지역 정부도 이란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테헤란은 큰 피해를 주장하고 강경한 성명을 내며 실제로 무엇을 타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남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여전히 이 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6대가 걸프 지역 상공,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임무들의 모든 목적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 조합은 하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전투기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원하고 발사를 추적하며 가능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유기는 다른 항공기들이 즉시 기지로 돌아가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도 계속 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란 정권이 결과가 불확실한 발사를 시도하면서 이를 시위로 삼으려 할 때입니다. 불확실한 결과의 발사를 힘의 과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또한 테헤란이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드러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9월 17일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모든 군사수단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보호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서명 후에 이 능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만약 반복적인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기지 또는 시설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슬라마바드가 어디까지 나아갈 의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협정은 이미 이론적인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과 항공기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왕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여전히 외교적 역할을 유지하고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동맹의 조건 내에서 군사적 지원이 요청될 경우 리야드의 요구에 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아바공항 공격은 이미 사우디 국경에 수년간의 상대적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미사일은 요격되었고 확인된 희생자는 없었지만 이번 공격은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테헤란이 모든 긴장 고조의 대가를 혼자 감수하지 않고도 리야드를 압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접 공격과 직접 충돌 사이의 경계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파키스탄이 개입하게 된다면 위기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된 공군과 핵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정권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형성한 동맹과 이미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다른 걸프 국가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테헤란은 자국 미사일을 사우디 영토를 향해 발사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상응하는 군사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리야드를 위협하려 했지만 오히려 즉각적인 공습 대응을 불러왔고 사우디와 미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으며 파키스탄과의 협정을 전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파키스탄은 리야드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또 다른 대규모 군대를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위협을 만든 후 성명 발표로 물러섰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께 진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